자, 제3절 실증주의 학파입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다 그랬는데 이때에는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 자연과학이 발전하게 되죠. 그 이유가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이 자연과학 등이 발전하게 되는데 따라서 그 이전 세대였던 18세기 때죠. 고전학파에서 주장되었던 사변적인 논의, 철학적 주장에서 탈피를 하였고, 그쵸? 그래서 인간은 뭐 이성적 동물이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다. 이런 것은 속된 말로 다 개소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엄격한 논리, 객관적인 자료로서 현상을 탐구해야 한다는 이 실증주의 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또 하나로서 이 다윈의 진화론인데요. 다윈이 발표한 이 종의 기원, 이 종의 기원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렸던 인간 있잖아요. 그 인간은 결국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진화 단계를 더 많이 거쳤을 뿐이지 인간이나 다른 동물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한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종은 소멸된다라고 하는 이 적자 생존의 원칙이 동물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동물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것이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그래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라고 시사하였는데 결국 다윈이 주장했던 이 종의 기원에서 주장했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뭘 중시했다? 환경을 중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증주의 학파가 성장하게 됨에 있어서는 이 실증주의 철학하고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들이 그 시대적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상적 기초 나왔네요. 자, 과학주의, 그 다음에 결정론.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결정론. 자,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밑에 마지막에 범죄인 나왔네요. 범죄인 관련되어 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특별예방주의죠. 일반 예방주의는 18세기 때입니다. 특별 예방주의는 19세기 때고요. 자, 그 다음 결정론이기 때문에 인간 행위는 주로 소질이나 환경 같은 이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통제가 되고 결정된다. 그 밑에 나왔네요. 그래서 인간 행위는 주로 개인들이 외부에 존재하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심리적 영향들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고전주의는 뭐였나요? 고전주의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본인들의 행위가 선택된 것으로 상정했잖아요. 반면에 실증주의는 이 여러 요인들, 이 외부 요인들에 따라서 인간 행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 점에서 다른 것이죠.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 이 실증주의 이 학파 같은 경우에는 범죄인과 비범죄인은 다르기 때문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이 친구들은 처우 교화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특별예방주의죠. 자, 됐습니다. 자, 나머지 됐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탈리아 학파들인데요. 이탈리아 하게 되면 우리 전 시간에 약간 배웠을 겁니다. 범죄 인류 학파.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범죄 인류 학파.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지만 롬브로쪼. 뒷페이지 가보시면 페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가로팔로. 이 세 사람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세 사람. 롬브로쪼, 페리, 가로팔로는 범죄 인류 학파다. 인류 학파. 먼저 롬브로쪼를 볼 텐데요. 롬브로쪼는 선구자였고 근대 범죄학의 아버지라 불렸고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생물학적 범죄 원인 연구의 개척자다. 그랬죠. 생물학적입니다. 심리학적 아니고 사회적 아닙니다.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의 개척자다. 근데 이 롬브로쪼를 왜 근대 범죄학의 아버지라 불렸을까? 밑에 각주 1번 체크하시고 그 이유는 자유의지, 두려움과 같은 검증되지 아니한 철학적 배경에서 범죄 문제를 다뤘던 그 당시에 처음으로 관찰과 검증이라고 하는 이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원인을 규명하려 하였기 때문에 롬브로쪼를 범죄학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가보시게 되면 롬브로쪼는 왼쪽 페이지에서 배웠던 다윈 진화론 밑을 보시고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밑에 위에 올라가 보시면 자, 정신과 교도소에서 생물학적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어떤 자의 두개골을 연구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격세 유전적 특징이 나오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 격세 유전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오죠. 생물학적 퇴행성, 격세 유전적 특징 나와 있을 텐데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이미 없어진 고대 인간의 원시성, 야만성이 관련된 특징을 일컫는 것인데 이게 다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인에게 그래서 범죄인론이라는 책에서 그 유명한 빨간색으로 생내적 범죄인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한자 그대로입니다. 날 때부터 너는 범죄인이다. 범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을 생내적 범죄인설, 이런 사람들은 교정교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정교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줄 가보시게 되면 영구격리, 도태, 즉 사형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다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 생내적 범죄인론자들은 사형을 해야 된다. 사형 찬성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롬브로쩌 하면 딱 알아야 되는 것이 생물학적 범죄인론, 그 다음에 이들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롬브로쩌는 뭐다?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의 개척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 이 롬브로쩌에 대해서 지지한 견해가 있어요. 후튼, 동그라미 쳐보시고, 후튼, 뒤에서 튼튼하게 지지한다. 지원한다. 후튼은 지지했다. 근데 반대로 반대한 사람도 있어요. 고린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 개소리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비판한다. 후트는 찬성하고요. 고링은 비판한다.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후트는 뒤에서 튼튼하게 지지한다. 고링은 고리를 걸었다는 거죠. 태클 걸었다. 그래서 반대한다. 뒤에 나올 겁니다. 후튼하고 고링은 뒤에 나와요. 자, 다음에 여기서 초기 연구 나왔죠. 초기 연구는 생내적 범죄인설이죠. 그래서 초기 연구는 생물학적 원인론을 주장하게 되네요. 생물학적 원인론. 근데 후기로 오게 되면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제자입니다. 제자 페리 가로팔로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초기에 가졌던 그 생각들을 많은 수정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후기 연구는 생물학적 원인론보다는 이 환경 쪽에 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에는 굳이 안 쓸게요. 환경론 쪽에 영향을 갖는다. 이렇게만 받아주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자, 페리 가볼게요. 자, 페리는 롬브로즈의 제자다. 롬브로즈 제자이기 때문에 롬브로즈가 초기에 주장했던 그 생물학적 원인론 있잖아요. 그 생물학적 원인론 자체가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롬브로즈의 생물학적 원인론, 그 다음에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고, 근데 이 페리가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옵니다. 유학 갔다 와서 이 사회주의 사상에 흠뻑 빠져들게 돼요.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사상에 속하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스펜서의 발전사관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롬브로쩌의 생물학적 원인론, 다윈의 진화론, 마르크스 유물사관, 스펜서의 발전사관이 짬뽕되어서 범죄사회학을 창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스승과는 달리, 스승은 생물학적 원인론을 했잖아요. 스승과는 달리 이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뭐예요? 둘 다 결정론자입니다. 결정론자인데 여기 롬브로즈의 초기 연구는 뭐였어요? 소지를 중시했잖아요. 소지를 중시했기 때문에 생물학적 원인론에 입각해서 생내적 범죄인설을 주장하였다는 것인데 이 후기로 오게 되면 뭐를 영향을 받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페리는 소질이 아니라 어디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에 따라서 영향을 더 강조하였다. 받으시고 범죄 원인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 인류적, 사회적 요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회적 요인을 좀 더 중시하였다. 됐고 그 다음 페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범죄 포화의 법칙, 그 다음에 과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묶어보시고요. 색깔 칠할게요. 자, 포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개인적 사회적 환경 하에서는 일정량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포화의 법칙 됐고, 과포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올려요. 온도를 올림으로써 화학상 과포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범죄에 있어서도 사회 물리적 예외 조건 하에서는 기본적인 범죄들의 수반에서 부수적인 범죄들도 증가한다는 과포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요. 기본 범죄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절도가 있잖아요. 절도에 절도가 발생하게 되면 그의 수반에서 무슨 범죄가 발생하게 되나요? 훔쳐온 물건들 어떡할 거예요? 훔쳐온 물건들. 금은방을 털어서 보석, 반지, 금괴 등을 훔쳤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누군가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수적인 범죄들이 장물합이. 그래서 절도가 증가할수록 작물도 증가한다. 그래서 기본 범죄가 증가할수록 부수적인 범죄들도 증가하게 되더라. 이것이 범죄의 과포화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페리는 범죄의 포화의 법칙과 과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포화 법칙, 과포화 법칙은 그 많고 많은 학자들 중에서 페리밖에 안 나와요. 이건 페리의 주장, 독점, 그 학설이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리는 형벌 대용물 사상을 주장하였다는 것이요. 대용물 사상. 자, 그래서 형벌은 제4회 목표를 하는 특별 예방에 주된 목적이 있다기 보아서 형벌 대용물 사상을 주장하였는데,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통해서 직접 대응한다기보다는 범죄 충동을 없앨 그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뭐 적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가로등의 설치를 확대한다. 왜 하겠어요? 도둑놈들 없애려고, 그렇죠? 이런 걸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절도범이 들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걔네들을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범죄자가 줄겠죠. 성범죄자도 줄겠고요. 그 다음 뭐 산화를 제한한다든지, 뭐 자유무역을 확대 실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독과점을 폐지한다든지, 뭐 등등등등 이러한 대체 수단을 만들자. 형벌 대용물 사상입니다. 자, 밑에 페리초 한번 볼게요. 자, 형사제재를 보완 처분으로 일원화하자는 이탈리아 형법 초안을 기초하였다. 누가? 페리가요. 다음, 형벌 대신에 사회방해 처분이라든지 보완 처분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시 바로 페리 초안입니다. 페리 초안 내용인데 이것도 좀 봐두시고, 다시 한번 페리 다시 한번 볼게요. 소질이 아닌 환경을 중시하였다. 환경. 그 환경 중에서 사회적 요인을 물리적, 화학적, 인류적, 사회학적 요인이 있는데 환경 중에서 그 중에서 여기 사회적 요인을 보다 중시하였다. 그리고 포화의 법칙, 과포화의 법칙도 주장하였고, 형벌 대용물 사상 알아두세요. 그리고 페리 초안 알아두시고. 자, 됐습니다. 자, 가로팔로 볼게요. 자, 가로팔로 똑같이 이 사람도 결정론자고 실증주의 합하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적자 생존, 사회적 진화론 다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롬브로조와는 달리 그랬네요. 신체적 비정상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비정상성에 관심을 갖고 범죄 행위는 뭐에 의한 것이다? 심리적 혹은 도덕적 변종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심리적 변종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신체적 비정상성이 아니라요. 범죄는 신체적 비정상성이 아닌 심리적 도덕적 변종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더라는 점에서 롬브로자하고 견해를 달리해요. 자, 가로팔로는 범죄원을 해서 역시 심리학적 측면을 중시하였다. 같은 말 대표하고 있네요. 심리적으로 더 발달된 사람일수록, 즉 이타적 정서가 덜 발달한 사람일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됐고, 그 다음에 자연범, 법정범은 우리 전 시간에 했잖아요. 페이지 20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연범, 법정범, 과실범 그때 배웠을 것입니다. 범죄를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구별하였다. 이 자연범 같은 경우에 연민과 성실의 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걸 누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생내적 범죄인이라 불렀죠. 그러니까 롬브로조는 이 사람을 생내적 범죄를 했는데
가로팔로는 이 사람을 자연범이라 불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사형이나 유형에 처한다라고 해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죠. 자, 됐고. 이 자연범, 여기 나왔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떠한 사회에서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로서 규제하는 행위를 자연범죄라 불렀고, 이 자연범죄는 정직성, 동정심이 상실된 행위자다. 이렇게 불렀네.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첫 번째로 쓰고, 어떤 학자는 또 두 번째로 쓰니까, 뭐, 입맛에 맞게끔 출제가 각각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가로팔로 하면 딱 나와야 하는 부분이, 가로팔로 하면 여기 심리적 변정, 요거 좀 봐두시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자연범, 법정범 구별했다 봐두시고, 그 자연범 같은 경우에는 사형해야 된다. 이거 봐두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